안녕하십니까. FAD 랭킹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 정읍시에 천년을 산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내장사인데요. 이곳이 얼마 전 큰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오위 소식 강윤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7분쯤 전북 정읍에 있는 내장사 대웅전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찰에서 수행 중인 50대 승려 최모 씨가 자신이 사찰에 불을 냈다며 신고했고, 이에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 반 만에 진화했지만 건물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7억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승려 최모 씨는 사찰 내에서 소외감을 느껴 홧김에 불을 냈다고 밝혔으며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목재 건축물에 불이 붙은 후 전체가 화염으로 뒤덮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에서 7분 남짓. 하지만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내장사는 자동 소화장치 의무 설치 시설이 아니다 보니 스프링클러 하나 없었습니다. 전문가는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화재 위험성이 큰 목조 건축물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FAD 뉴스 강윤슬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주장했던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위안부 망언, 김나래 기자가 사회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이 미국의 한 국제학술지에 실릴 거란 사실이 알려진 뒤 계속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고 일본에 의해 납치돼 매춘을 강요받은 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저술자는 하버드대 법학 박사인 존 마크 램지어 교수로 알고 봤더니 일본 전범기업이 된 돈으로 교수직에 오르고 일본 정부 훈장인 우길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인 앤드류 고든과 카터 에커트 교수, 법학 박사인 석지영 교수 등 학계에선 논문의 내용이 인용된 문서와 완전히 상반됐고 제3자 증언을 통한 교차 검증과 실제 계약서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가짜 학문이라며 논문 게재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램지어 교수는 논문은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났다며 논문 자진 철회 의사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이에 한국, 중국, 미국 정부의 논문 내용 반박과 중동, 유럽, 아프리카 언론의 보도, 여러 시민단체들의 규탄 집회가 이어지며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숱한 결함과 편향성을 드러낸 램지어의 논문, 한두 편이 아닙니다. 램지어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램지어가 최근 3년간 쓴 논문 중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사를 왜곡한 논문을 포함 총 7편을 검증 대상으로 지목하며 국내외 약 100명의 학자들이 검증에 동참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램지어 논문을 발판 삼아 조직적 움직임에 나서려는 일본 우익 세력과 전 세계 지성들의 집단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FAD 뉴스 김나래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전 국민의 1.3%가 1차 접종을 마쳤는데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접종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으로 미뤄졌던 65세 이상 접종이 지난 3월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1,2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4월부터 75세 이상에게, 74세 이하에게는 빠르면 5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이어 쏟아지는 백신 관련 후유증과 이상 반응, 사망 소식까지 더해져 국민들 사이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접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는 백신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과 접종률에 비해 혈전 발생률은 낮은 편이고 일방적으로 혈전으로 인한 사망으로 단정짓는 발상은 잘못됐다며 전문가들을 믿고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터넷상에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나온 중증 사례 중 먼저 10건을 분석했고 그 가운데 고열과 발작을 비롯한 2건은 백신 때문이었다고 판단했지만 피가 굳어 생긴 덩어리인 혈전은 백신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논란에 불안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불안감을 잠재울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백신 접종과 함께 신뢰 회복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공식 선언 이후 미얀마 시민들이 계속해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최악의 유혈 사태가 일어난 미얀마. 3월 20일까지 240여 명이 숨졌고 수천 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미얀마에 대해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고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미얀마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탄압을 중단해야 함을 군부에 보낼 것을 촉구했으며 주 유엔 미얀마 대사 역시 국제사회의 강력한 개입과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경고와 호소에도 미얀마 군경은 군사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언론과 통신을 차단한 채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우리의 광주와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미얀마의 모든 국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국경을 초월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FAD 뉴스 신수정입니다. 영끌하기도 전에 영털됐다. LH 사태와 관련해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도 내 집 마련하기 벅찬데 LH 사태로 영혼까지 털렸다는 겁니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제기와 함께 공익감사 청구를 발표했습니다. LH 직원들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 토지 2만 3천여 제곱미터를 100억 원에 구입했단 겁니다. 이들은 100억 원가량의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북시흥 농협에 농지담보대출 50억 원을 받았으며 매수한 과림동 한 토지에 향나무 묘목을 식재한 것도 확인돼 추가 보상까지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나서 LH 직원 13명에 대해 해당 지역의 12개 필지 취득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직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또한 LH 직원들의 투기 시기가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과 겹치면서 변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 장관은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사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4월로 예정된 신규 택지 2차 공급 계획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FAD 랭킹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